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쌍둥이의 복수 운명의 저울. 극과 극의 삶. 2025년 봄바람이 서울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훑고 지나갈 때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하나는 햇살처럼 눈부셨다. 최고급 수트를 걸친 채 번쩍이는 스포츠카에서 내리는 재벌 3세 강태현. 넘치는 자신감과 오만함이 뒤섞인 눈빛은 세상 모든 것을 발 아래 둔 듯 거침이 없었다. 반면 다른 그림자는 빛을 잃은 듯 희미했다. 낡은 옷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노숙자 강신혁. 텅 빈 눈동자에는 삶의 무게와 절망만이 가득했고 웅크린 몸은 세상의 냉대와 고독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들은 쌍둥이였다. 같은 핏줄, 같은 얼굴을 가졌지만 운명은 잔인하게 그들을 갈라놓았다. 1995년 눈보라가 몰아치던 겨울밤, 강 회장의 젊은 정부였던 여자는 쌍둥이를 낳았다. 하지만 강 회장의 본처, 안 여사는 질투와 분노에 눈이 멀어 쌍둥이 중 동생을 빼돌려 고아원에 버렸다.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는 매몰차게 닫히는 고아원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사라져갔다. 언니 강태현은 재벌가의 금지옥엽으로 호화로운 삶을 누렸지만 동생 강신혁은 차가운 고아원과 거리에서 모진 고난을 겪어야 했다. 태현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최고의 교육, 풍족한 재력, 화려한 인맥. 그녀의 인생은 탄탄대로였다. 반면 신혁은 굶주림과 추위, 폭력과 차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고아원을 도망쳐 나온 후에는 거리에서 구걸하며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삶을 살았다. 그들에게는 이름마저 달랐다. 하늘과 땅만큼 극과 극의 삶, 쌍둥이의 운명은 잔혹하게 갈라져 버린 것이다. 태연은 아버지 강 회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후계자였다.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사업 수완, 타고난 리더십까지 그녀는 재벌가의 완벽한 후계자로서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성공에 대한 집착, 타인에 대한 불신,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그녀의 영혼은 메마르고 황량했다. 신혁은 삶의 밑바닥에서 간신히 숨만 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세상에 대한 원망, 빼앗긴 삶에 대한 분노, 그리고 언젠가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강렬한 복수심.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아래 숨겨진 눈은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쌍둥이의 갈라진 운명선. 이제 엇갈린 삶의 궤적이 복수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날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강태현은 그룹의 사회공헌 행사 참석차 서울역 광장을 방문했다. 화려한 옷차림과 경호원들의 삼엄한 경호 속에서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군림했다. 노숙자들에게 쌀과 담요를 나눠주는 형식적인 봉사활동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이미지, 관리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태연은 노숙자들을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훑어보며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한 노숙자에게 멈췄다. 더럽고 냄새나는 옷, 헝클어진 머리카락, 퀭한 눈, 지독하게 낯익은 얼굴이었다. 강태현은 순간 숨을 멈췄다. 저 얼굴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다. 소름 끼치는 기시감, 묘한 불안감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노숙자는 강신혁이었다. 그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차가운 시선, 매몰찬 외면, 멸시와 조롱. 그는 이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복수심, 증오심, 그리고 살아남겠다는 강렬한 의지. 신혁은 고개를 숙인 채 구걸했지만 문득 강렬한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낯선 얼굴, 화려한 옷차림, 차가운 눈빛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신혁은 혼란스러웠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 왜 자신을 저렇게 빤히 쳐다보는 걸까? 태현은 굳어진 얼굴로 신혁을 쏘아보았다. 저 거지 같은 몰골, 역겨운 냄새하지만 지울 수 없는 대자비, 심장을 짓누르는 불안감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 남자는 자신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애써 그 감정을 부정했다. 역겨운 노숙자와 자신이 쌍둥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태연은 냉정하게 시선을 거두고 경호원들에게 신혁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저 더러운 거지를 당장 끌어내.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경호원들은 험악한 표정으로 신혁에게 달려들었고 그는 힘없이 끌려나갔다. 신혁은 끌려가면서도 태연을 쏘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증오와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연은 등을 돌렸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에 소름이 돋았다. 엇갈린 시선, 스치는 그림자, 쌍둥이의 만남은 불길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그날 밤, 강태현은 악몽에 시달렸다. 더럽고 냄새나는 노숙자가 쫓아오는 꿈, 거울 속에서 흉측한 괴물이 튀어나오는 꿈, 귓가에 맴도는 섬뜩한 웃음소리. 악몽은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고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태현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아버지 강 회장을 찾아갔다. 아버지, 혹시 저 말고 다른 자식이 있나요? 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 회장은 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 하나뿐이지. 그는 단호하게 부정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태연은 아버지의 수상한 태도에 의심을 품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 진실을 파헤쳐야겠다는 강렬한 욕망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태연은 아버지의 비서실을 몰래 뒤져 오래된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다. 서류철 안에는 1995년 겨울 강 회장의 젊은 정부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출생 기록과 동생의 입양 기록이 들어 있었다. 충격적인 진실, 핏빛 혈연의 존재가 눈앞에 드러났다. 강태현은 손을 떨며 서류를 읽어내려갔다. 자신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 안 여사가 동생을 고아원에 버렸다는 끔찍한 과거, 분노, 배신감, 증오심 온갖 감정들이 폭풍처럼 그녀의 심장을 휩쓸었다. 왜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자신만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동생은 고통 속에 버려져야 했을까? 태현은 눈물을 글썽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어두운 욕망이 깨어났다. 빼앗긴 삶, 망가진 운명. 이제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한다. 강태현은 복수를 맹세했다. 자신과 동생을 갈라놓은 잔인한 운명, 그리고 그 운명을 만든 모든 사람들에게 핏빛 복수를 쏟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복수의 불꽃이 그녀의 차가운 심장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한편 강신혁은 서울역 광장에서 쫓겨난 후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다. 재벌가의 딸, 자신과 똑 닮은 얼굴, 차가운 눈빛. 그녀는 누구일까? 왜 자신을 그토록 경멸했을까? 신혁은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그때 그의 눈에 익숙한 로고가 박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태산그룹, 강태현의 회사였다. 신혁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 여자, 강태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도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신혁은 태산그룹 주변을 맴돌며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경비원들의 대화를 엿듣고 심지어 태산그룹 직원으로 위장해 잠입까지 시도했다.
끈질긴 노력 끝에 그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 강태현, 태산그룹 후계자, 그리고 자신의 쌍둥이 언니라는 사실. 신혁은 믿을 수 없었다. 재벌가의 딸과 거지 같은 노숙자, 쌍둥이라니. 운명의 장난도 이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 분노는 절망을 넘어 뼈 속까지 사무치는 증오로 변질되었다. 왜 자신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 왜 그녀는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자신은 짐승처럼 살아야 했을까? 세상은 불공평했고 운명은 잔인했다. 신혁은 복수를 맹세했다. 자신을 버린 부모, 자신을 경멸한 언니, 그리고 이 불공평한 세상을 향해 핏빛 복수를 쏟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쌍둥이의 복수극, 운명의 저울은 이제 파국을 향해 기울기 시작했다. 강신혁은 복수를 위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 먼저 그는 자신의 초라한 몰골부터 바꿔야 했다.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옷을 깨끗하게 빨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정리하고 수염을 깔끔하게 깎았다. 볼품없던 노숙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과 강인한 인상을 지닌 남자가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재벌가에 가면 무도회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신분 위장이 필요했다. 신혁은 인터넷을 뒤져 해외 입양아 출신으로 부모에게 버려진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알렉스 강이라는 가짜 신분을 만들어냈다. 유창한 영어 실력을 익히고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세련된 매너를 연마했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능숙한 사업 수완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다. 마치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것처럼 신혁은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다. 알렉스 강이라는 이름으로 태산그룹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해외 투자 유치를 미끼로 강태현에게 접근했고 뛰어난 사업 수완과 매력적인 외모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태현은 알렉스 강에게 호감을 느꼈고 그를 자신의 측근으로 받아들였다. 신혁은 가면 뒤에 복수의 칼날을 숨긴 채 태산그룹의 심장부로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태현은 알렉스 강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의 냉철함과 지성,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느껴지는 눈빛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알렉스 강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외로움과 불안함을 털어놓았다. 신혁은 가면을 쓴 채 태연의 속마음을 엿들으며 복수의 계획을 더욱 구체화시켜 나갔다. 그는 태연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녀의 신뢰를 이용하여 태산그룹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한편 강 회장은 갑자기 나타난 알렉스 강을 경계했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고 알렉스 강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은밀하게 사람을 시켜 뒷조사를 했다. 하지만 알렉스 강은 완벽하게 준비된 가짜 신분이었고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강 회장은 더욱 불안해졌다. 알렉스 강, 그는 과연 누구일까? 왜 갑자기 태산그룹에 나타난 것일까? 강 회장의 불안은 현실이 되어 태산그룹은 거대한 음모와 복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가면 무도회가 시작되었다.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욕망과 복수심, 그리고 핏빛 진실이 서서히 드러날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강태현과 알렉스 강,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에서 점차 위험한 로맨스로 변질되어 갔다. 태연은 알렉스 강에게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끌림을 느꼈다. 그의 차가운 듯하면서도 깊은 슬픔이 서린 눈빛, 냉철함 속에 숨겨진 따뜻함, 그리고 자신과 닮은 듯한 고독함. 그녀는 알렉스 강에게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그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함에 더욱 매혹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져갔다. 알렉스 강, 그는 정말로 그녀가 믿는 것처럼 순수한 사업 파트너이자 연인일까? 아니면 가면 뒤에 다른 얼굴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태연은 알렉스 강을 더욱 깊이 알아가려 할수록 오히려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고 사생활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태현은 그의 주변을 맴돌며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알 수 없는 벽에 부딪히는 듯 답답함을 느꼈다. 마치 미로 속에 갇힌 기분,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듯 혼란스러웠다. 욕망은 점점 더 깊은 덫이 되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알렉스 강신혁은 태연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지만 내면은 갈등으로 격렬하게 요동쳤다. 복수를 위해 가면을 쓴 채 그녀에게 접근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녀에게 진심으로 끌리기 시작한 것이다. 태연의 강인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겉모습과는 달리 여린 내면,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과 같은 상처와 고독을 느꼈고 동질감과 연민을 느꼈다. 하지만 복수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뼛속까지 사무치는 원한과 증오를 잊을 수 없었고 태연은 복수의 대상, 파멸시켜야 할 재벌가의 딸일 뿐이었다. 사랑과 복수, 갈등의 늪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다. 강 회장의 의심은 점점 더 짙어져 갔다. 그는 알렉스 강을 믿을 수 없었다.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찜찜한 기분, 마치 독사의 시선을 느끼는 듯 소름이 돋았다. 강 회장은 알렉스 강의 주변을 더욱 촘촘하게 감시하기 시작했고 그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파헤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알렉스 강은 미스터리한 존재였다. 그의 정체는 안개 속에 가려진 듯 아무리 파고들어도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 강 회장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태산그룹을 위협하는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욕망의 덫은 이미 깊숙이 드리워져 있었고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가면 무도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올수록 태현과 신혁의 관계는 더욱 위태롭게 흔들렸다. 태현은 알렉스 강에게 진실을 알고 싶어 했지만 그는 여전히 가면 뒤에 자신을 숨긴 채 거리를 두었다. 태현은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였다. 그녀는 알렉스 강을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다. 사랑과 불신, 갈등은 격렬하게 충돌하며 그녀의 마음을 찢어 놓았다. 신혁은 가면이 벗겨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불안에 떨었다. 태연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커져갔지만 복수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가면 뒤에서 괴로워하며 갈등했고 태연을 속이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복수를 멈출 수는 없었다. 그는 이미 복수의 늪에 너무 깊이 빠져버렸고 되돌아갈 수 없었다. 사랑과 복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감정은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가면 무도회 당일, 화려한 조명과 음악,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 욕망과 비밀이 뒤섞인 가면, 축제가 시작되었다. 강태현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가면 무도회장에 나타났다. 그녀는 알렉스 강을 기다렸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태현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알렉스 강은 왜 나타나지 않는 걸까? 혹시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때 가면을 쓴 한 남자가 태연에게 다가왔다. 낯선 체격, 낯선 분위기, 하지만 묘하게 익숙한 느낌 알렉스 강이었다. 태연은 안도감과 동시에 의아함을 느꼈다. 왜 그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 걸까? 알렉스 강은 태연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오늘 밤 모든 가면이 벗겨질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태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가면 무도회, 화려한 축제 속에 숨겨진 핏빛 복수의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흔들리는 가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낼 때가 다가온 것이다. 가면 무도회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알렉스 강신혁은 드디어 복수의 칼날을 빼들었다. 그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강태현과 강 회장 앞에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냈다. 강태현, 강 회장, 드디어 만났군. 내 얼굴 잊지 않았겠지.
신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가면 무도회장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숨을 죽이고 그들을 쳐다봤다. 태연은 가면을 벗은 신혁의 얼굴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당신 설마 서울역에서 봤던 그 노숙자. 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신혁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그래, 맞아. 내가 바로 당신이 경멸했던 그 거지 같은 노숙자, 강신혁이다. 신혁의 말에 가면 무도 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강 회장은 분노에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 놈이 어떻게 감히 내 가면 무도회에 나타나. 강 회장은 경호원들을 불렀지만 신혁은 비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강 회장, 당신은 30년 전 겨울밤 갓 태어난 쌍둥이 아들을 버렸지. 당신은 아들을 버리고 딸만 호화롭게 키웠어. 당신 때문에 나는 평생을 거지처럼 살아야 했고 당신 딸은 재벌가의 공주로 살았지.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신혁의 눈빛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그는 가면 속에 숨겨왔던 복수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했다. 신혁은 준비해온 증거들을 사람들에게 공개했다. 30년 전 출생 기록, 입양 기록, 그리고 강 회장과 안 여사가 동생을 버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 충격적인 진실들이 쏟아져 나오자 가면 무도 회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언론은 쉴 새 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태산그룹의 추악한 과거, 재벌가의 숨겨진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태연은 충격과 배신감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아버지의 잔인한 과거, 동생의 존재, 그리고 알렉스 강의 정체,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그녀는 신혁을 원망했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욕망으로 뒤덮인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 가면 속에 숨겨진 핏빛, 진실이 가면 무도 회장에서 폭로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파멸뿐이었다. 가면 무도회는 순식간에 핏빛 복수의 무대로 변질되었다. 강신혁은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며 태산그룹을 파멸로 몰아넣었다. 언론은 연일 태산그룹의 막장 스캔들을 보도했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태산그룹은 순식간에 몰락했고 강 회장은 회장 자리에서 쫓겨났다. 재벌가의 신화는 산산조각 났고 그들의 화려했던 가면은 핏빛으로 물들었다. 강태현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다. 재벌가의 딸로서 누려왔던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사랑했던 남자 알렉스 강은 복수를 위해 자신에게 접근한 쌍둥이 동생 강신혁이었다. 그녀는 배신감과 절망감에 몸부림쳤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강태현은 재벌가의 딸로서 강인함과 오만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다. 자신과 가족을 파멸시킨 강신혁에게, 그리고 이 모든 불행을 만든 잔인한 운명에게 핏빛 복수를 쏟아낼 것이라고 맹세했다. 강신혁은 복수를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빼앗긴 삶과 망가진 운명을 되찾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공허함과 슬픔이 남아 있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는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또 다른 복수를 계획했다. 강태현, 그녀 역시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고 파멸해야 했다. 쌍둥이의 복수는 멈추지 않고 파멸의 왈츠는 더욱 격렬하게 이어졌다. 사랑과 증오, 복수와 배신, 그리고 운명의 장난, 그들의 이야기는 막장 드라마의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 엇갈린 운명, 핏빛 복수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쌍둥이의 잔혹한 운명은 비극적인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강태현은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강신혁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그의 주변 사람들을 매수하여 정보를 빼냈다. 치밀한 계획, 냉혹한 계략, 그리고 재벌가의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강신혁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태연은 복수의 화신으로 변해 그녀의 눈에는 오직 증오와 분노만이 가득했다. 신혁 역시 태연의 복수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태연의 움직임을 역이용하여 그녀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함정을 준비했다. 쌍둥이는 서로를 향해 복수의 칼날을 겨누었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운명의 저울, 극과 극의 삶, 갈라진 쌍둥이의 잔혹한 운명을 건 마지막 심판이었다. 결전의 날, 태연과 신혁은 태산그룹 폐건물에서 마주했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폐건물, 냉랭한 공기, 팽팽한 긴장감. 쌍둥이는 서로를 쏘아보며 마침내 가면을 벗어던졌다. 강신혁, 내 복수는 오늘 여기서 끝날 것이다. 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신혁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강태현, 착각하지 마라. 오늘 끝나는 건 내 놈 재벌가의 헛된 꿈이다. 쌍둥이는 동시에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격렬한 몸싸움, 핏빛 난투극, 그리고 엇갈리는 운명의 절규. 싸움은 처절하게 끝났다. 태연은 신혁의 함정에 빠져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신혁은 태연의 목숨을 앗아가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 망설였다. 그녀는 증오해야 할 복수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핏줄로 이어진 쌍둥이 언니, 그리고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렸던 여인이기도 했다. 신혁은 갈등했다. 복수를 완성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그 순간 강 회장이 폐건물에 나타났다. 그는 핏빛으로 물든 쌍둥이를 보며 절규했다. 안 돼, 안 된다. 제발 멈춰. 강 회장은 쌍둥이 사이를 가로막으려 했지만 신혁의 칼날은 이미 그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다. 칼날은 멈추지 않았고 강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핏빛 심판, 운명의 저울은 마침내 파국을 향해 기울었다. 강 회장의 죽음, 쌍둥이의 복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남겨진 그림자는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가면 무도회의 핏빛 비극 이후 태산그룹은 완전히 몰락했고 재벌가의 신화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강태현은 아버지의 죽음과 회사의 몰락, 그리고 동생과의 엇갈린 운명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폐허처럼 남겨졌다. 1년 후 2026년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다. 앙상하게 마른 나뭇가지들이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몰락한 태산그룹과 그 잔해 위에 남겨진 쌍둥이의 운명을 닮아 있었다. 화려했던 가면 무도회장은 폐허로 변해버렸고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를 쥐락펴락했던 태산그룹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져갔다. 강태현과 강신혁, 쌍둥이의 복수극은 비극적인 파국으로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아물지 않고 사회 곳곳에 깊숙이 드리워져 있었다. 강태현은 아버지의 죄업과 몰락한 재벌가의 잔해를 짊어진 채 고독하게 살아갔다. 한때 그녀를 둘러쌌던 화려한 조명과 부와 명예는 모두 사라지고 차갑고 어두운 현실만이 그녀를 짓눌렀다. 복수를 갈망했지만 결국 얻은 것은 형제와의 파멸뿐이었다. 그녀의 내면은 텅 비어 버렸고 삶의 희망은 빛을 잃었다. 가끔 밤이 되면 가면 무도회의 핏빛 악몽이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영원히 죄책감과 고독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다. 강신혁 역시 복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언니에게 복수했지만 진정한 승리자가 되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슬픔, 그리고 형제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끊임없이 갈등했다. 복수는 그에게 잠깐의 카타르시스를 주었지만 결국 더 큰 상처와 후회만을 남겼다. 그는 빼앗긴 삶을 되찾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얻지 못했다. 가끔 밤이 되면 언니의 슬픈 눈빛이 떠올라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영원히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세월은 흘러 2030년, 2035년 강태현과 강신혁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인간 욕망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슬픈 우화로 남아 막장 드라마보다 더 잔혹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운명의 저울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극과 극의 삶은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복수는 잿빛 잔해 위에서도 끝나지 않는 메아리처럼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운명의 덫에 걸린 쌍둥이처럼 벗어날 수 없는 비극적인 굴레를 영원히 되풀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슬픈 숙명인지도 모른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